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주성철의 Under the Sea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로 선정된 영화 하이라이트 영상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They were not sex slaves, they were prostitutes. 日本軍はそこまでは責任ないと思いますよ。 怖い。本当に怖いです。彼らは We will not be stopped. 네,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일본계 미국인 유튜브였죠. 미키 데자키 감독의 데뷔작 주전장입니다. 미키 데자키 감독은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기사를 썼던 이 아사히 신문의 기자가 우익들에게 인신 공격을 당하는 것을 보고 왜 그토록 이들이 이 문제를 감추려고 하는지 궁금해졌죠. 그래서 미키 데자키 감독은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을 넘나들면서 3년에 걸쳐서 열심히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문제적인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일본의 극우 세력과 역사 수정주의자들 그리고 또 이들의 생각을 대변하면서 미국에서 선전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인들, 진보적 학자와 활동가들을 전방위적으로 만나면서 그들의 논리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네. 큰 질문 하나 던지는 것 같아요, 이 감독이. 그래서 일본 우익들은 왜 이렇게까지 위안부 문제를 숨기려고 하고 역사를 부정하려고 하는지 논점을 제시하고 그거를 반박하는 거, 그다음에 재반박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논의가 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참 무역 보복 조치로 그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에서는 이 보이콧 재팬 열풍이 굉장히 크게 휩싸여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동안 베일에 쌓여져 있던 이런 극우 세력들의 그 숨겨진 의도를 잘 추적하고 있는 작품인데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그 궁극적으로 가장 좀 소름 끼쳤던 순간은요. 그 전쟁 전의 일본, 그러니까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맞아요. 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 바로 여기 영화 속에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부회장인 후지오카 노부카스가 네. 이런 얘기를 해요. 国家は謝罪しちゃいけないんですよ。国家は謝罪しないっていうのは基本命題です。 개인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잘못들이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까지 가더라도 국가는 절대 사죄하지 않는다라고 불쑥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단체로서는 절대 사과할 수 없다. 우리 정당은 사과할 수 없다. 뭐 검찰은 사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문제가 확장된다는 생각에 저는 이 작품이 지금의 우리 현실 정치를 되돌아보는데도 되게 중요한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정말 너무 어이없었어요. 너무 어이없었고 일본은 정말 그런 우익 세력들이 그리고 이제 미키 데자키 감독이 그거 얘기하잖아요. 어떤 historical revisionists, 그러니까 부정자들 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정말 뭐 대중화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줄은 정말 몰랐고 그것을 이제 지원하는 또한 지지하는 어떤 외국인 백인들도 있다는 거 또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었는데요. 제가 미키 데자키 감독을 만나서도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분은 일본계 미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최대한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이제 그 작품을 좀 접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양쪽 의견을 그래도 좀 반반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계 미국인 남성이라고 하는 이 감독의 정체성이 이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감독 스스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일본인이었으면 사실 한국에 와서 그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할 때도 거부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일본인 어쨌건 그 일본계이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 이런 우익 인사들이 사실은 거의 모두가 인터뷰를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보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그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일본계 미국인이라고 하는 이 감독의 정체성이 취재에 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에 또 이 영화 속에 그 등장한 이 우익 인사들이 또 네.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네. 또 걸었어요. 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익 인사 5명이 데자키 감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네. 자기는 이 데자키 감독이 그 대학원 논문에 필요한 인터뷰를 하면 되는 줄 알고 응했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 대학원 그 인터뷰면 뭐 아무에게나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아무튼 이분들이 자기네들은 속아서 인터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이 데자키 감독의 변호인 쪽에서 이 반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인터뷰에 응한 모든 출연자가 네. 데자키 감독에게 편집권과 저작권을 부여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사인을 했다는 오. 거고요. 네. 이 내용은 이 사건을 취재한 뉴욕 타임즈에서도 그것을 확인했다라고도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이 위안부 문제를 왜 그렇게 지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실 근거 자료가 별로 없다라는 게 좀 영화에서 많이 드러나잖아요. 위안부가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방식의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라고 느껴지는데 한국에서도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정대협에서도 막 그 평화의 소녀상 같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는 그 단체에서도 우리가 이게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건 반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잘못됐고 일본이 사과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거나 일본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이게 인권의 문제라는 것들을 좀 잘 캐치를 한 것 같아요. 이 다큐에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미덕이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집회에 나가면은 이 태극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노랑나비가 있죠. 네. 바로 이 노랑나비가 이 정대협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의미인데 이 모든 여성들이 그 차별과 억압을 벗어던지고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개짓하는 그 세상을 영원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나비 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 김복동, 이 기로녹 할머니가 2012년 3월 8일이었죠. 세계 여성의 날에 일본 정부로부터 이후에 법적 배상을 받게 되면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데 쓰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네. 또 실제로 영화 속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베트남에서 한국군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신 또 분들을 위해서 네. 이런 기금들을 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 대 인권.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여성들의 인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작품이 잘 보여주고 있고 이 작품의 가장 또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정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권 문제에 가까운데 이제 아베 쪽에서 그거 다시 뭐 부정하고 다시 옛날 어떤 국가 운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참 놀랍고 그리고 왜 정치가 이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일본 회의라는 그 단체, 그러니까 하나의 단체라기보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에 뻗어나가는 그 사람들이 거의 역사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인권이 없었던 이전 시대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일본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네. 되게 좀 일본 국민들도 사실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다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본 회의라고 하는 이 일본의 우익 단체를 보면서 바로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지금 우리의 현실 정치가 어떤 미래를 꿈꿔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 일본 회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작품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이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보면서 지금의 현실 정치가 여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에 대한 여러 비평과 댓글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이요. 할머니들의 증언이 없는 위안부 다큐라는 표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소재로 했던 극영화나 다큐멘터리 모두 다 이 작품 속에서 할머니들의 그 증언이 가장 중요하게 쓰였는데 네. 이 작품은 할머니들의 증언 없이도 네. 이 위안부 문제를 지금 우리의 현실 정치 안에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맞습니다. 기회 되시면 시청자 여러분도 꼭 한번 보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네. 네. 자, 언더더시에 또 하나의 코너 시청자 이벤트가 있죠? 네, 맞습니다. 책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조선시대 죽은 여인들을 위한 유품 정리사가 있었다면? 이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죽음의 흔적을 통해 얼룩진 세상과 마주하다. 남편과 가족과 사회에 의해 죽어간 여인들을 위한 진원곡. 정명섭 작가의 장편소설 유품 정리사 연꽃 죽음의 비밀이라는 책을 한겨레 출판사 제공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문제의 정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공방을 다큐로 제작한 이번 언더시의 영화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네. 1번 주전장, 2번 고추장, 3번 된장, 4번 쌈장. 너무 어렵다. 네. 너무 어려워. 정답 보내주실 곳은 hanitv@hani.co.kr이고요. 보내주실 때는 꼭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성함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큐를 보면서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싶었던 게 참 일본에서도 이 그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든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여러 뭐 변호사들, 역사가들, 그다음 시민단체 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참 고마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늘 기다려지는 주성철의 언더더시 언더더시. 다음 주에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